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건 RNN인데요. 그 파이토치 튜토리얼스 우리가 보고 있는 코드가 파이토치 튜토리얼스하고 파이토치 examples인데, 튜토리얼스에 있는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비기너 소스는 웬만큼 본 것 같고요. 인터미디어 소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한 8개, 9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2번, 3번, 4번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작업을 보면 이미지와 관련된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 손글씨가 뭐냐 그런 걸 판단하기도 하고, 사진을 보고 이게 개인가 고양인가 그런 걸 판단하기도 하고, 또 슈퍼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 이미지를 받으면 그거의 레졸루션을 올리는 작업,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지와 관련된 작업을 했었는데, 이 딥러닝의 또 다른 브랜치가 뭐냐면은 언어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어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구글 트랜슬레이트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SNS에 있는 그 글이 있을 텐데, 텍스트를 읽어보고 거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오는 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서 트위터나 그런 SNS에서 사람들이 트위터하는 걸 보고 거기서 의미 있는 인포메이션을 뽑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액티비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언어 쪽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거기서 인포메이션을 뽑아내려고 하는 작업들이 많고요. 그것들을 다 하기에는 사실은 이쪽 분야는 데이터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들을 단어로 스트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숫자로 변환을 해서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로 I am a boy 그러면은 I라는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I에 해당되는 숫자열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단어가 많죠. 단어가 많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엠리스트에서 0, 1, 2, 3, 4, 5, 6, 7, 8, 9가 있었는데, 그거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그걸 원하드 인코딩을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처리하면 10개의 숫자로 대체를 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언어로 변환해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단어 하나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처리를 하면은 그 길이의 단어 하나를 표현하는 길이가
예를 들어서 영어랑 하면 영어 단어 개수만큼 되는 거예요. 프랙티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인베이딩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오토인코더나 뭐 그런 스타일로 해서 로우 디멘전으로 압축을 해줍니다.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고요. 그래서 단어들을 예를 들어서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원하드 인코딩을 오토인코더로 집어넣어서 빼내서 그러면 레이턴 스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처음에 스타트하면 너무 디멘전이 크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하든 어떻게든 이거를 그 로우 디멘전에서 단어들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다 원하드 인코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토이 모델이 토이 이그젬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거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워드 인베이딩 같은 경우에 큰 회사들이 몇 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구글 쪽에서 만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이버에서 하나 만들었나? 네이버인가 카카오인가 거기서 인베이딩 하는 걸 하나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어들을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원하드 인코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인베이딩을 시켜서 그 레이턴 스페이스에 있는 밸류들 가지고 작업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작업은 생략이 되어 있고 원하드 코딩으로 처리가 돼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있는데 제가 코드를 본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근데 요거 각각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거는 천천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이로 4번이 재밌더라고요. 이게 어떤 작업을 했냐면 문제는 제가 불어에 약해가지고 불어를 집어넣으면 영어로 트랜슬레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2번, 3번은 조금 더 엘리멘터리한 작업인데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좀 신기하더라고요. 데이터도 별로 없을 텐데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한번 보고 코드 까는 거는 뭐 천천히 까도 되니까 어딘가 해놨을 텐데. 이렇게 여기에다 정리해놨군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NLP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인가 뭐 그렇게 NLP Natural Language P가 Processing인가?
아니?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이거 아닌 것 같은데?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예. 오케이. 오케이, 저가 예. 여기를 보죠. 예, 인풋 들어가고 트레이닝 다 끝났고, 그래서 이게 최종 결과값이에요. 인풋이 들어갔고 아웃풋이 나왔는데, 예, 저거가 불어를 몰라서 저거 옛날에 이거를 테스트를 여기서 했나 봅니다. 프렌치 잉글리시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she's 5 years younger than me거든요. 근데 결론이 she's 5 years younger than me. EOS는 end of sentence의 약자입니다. 제가 이거 다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아요. She's too small. She's too short. 괜찮죠? I'm not afraid to die. I'm not dying of dying. 조금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구글 트랜슬레이트보다는 못합니다. 예, 여기 말이 안 되죠, 좀 이게. She's a talented young director. 이것도 좀 말이 조금 그래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셋도 별로 크지 않거든요. 저 기억에 그 MIT 쪽에 데이터셋이 있더라고요.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한 겁니다. 거기 보면은 다른 언어도 있어요. 이게 트레이닝 할 때 프렌치, 잉글리시 페어가 들어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안 잉글리시도 있을 수 있고 거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데이터셋이 페어가. 예. 그래서 요게 여기서 얘기하는 네 번째 토픽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뭐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오케이. 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 이름을 넣어요. last name을 넣어요. 사람 last name을 넣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거를 프리딕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트레이닝이 됐는지 뭐 그런 거는 나중에 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사람 이름이 들어왔을 때 그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걸 프리딕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코드랑 조금 요거 이그젬플을 조금 다르게 썼습니다. 원래 코드에 나와 있는 사람이 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조금 비슷하게 도스토옙스키 는 러시아 사람이죠. 근데 여기 체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두 번째가 러시안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마이클 잭슨 생각하고 잭슨을 넣었는데 미국 잉글리시면은 아메리칸하고 똑같다고 카운팅을 해야 되나? 저는 마이클 잭슨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 아메리칸이 찍혀야 될 것 같은데 아메리칸은 안 찍히고 잉글리시가 찍혔어요. 아메리칸 안 잡히고, 그래서 잉글리시가 아메리칸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저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잉글리시가 아메리칸을 포함하고 있는 건지. 이또는 자페니스로 잡히고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이그젬플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그리스의 유명한 가수더라고요. 그릭 잡혔고요. 제가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노이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저께 진 사람 아닌가? 맞죠? 맞죠? 아, 이거 어저께 넣은 거 아니고 옛날에 넣은 거예요. 독일 국가대표, 골키퍼. 근데, 저만이 1등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퍼펙트하지 않아요.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리즈너블 해요. 그 다음에 살라 집어넣는데 살라는 아라빅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람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의 그 인종이라고 그럴까요? 뭐 내셔널리티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프리딕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뭐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리즈너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요 첫 번째가 하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텍스트 제너레이션 해주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그젬플이 조금 거시기 하네요. 오리지널 좀 봅시다. 이게 두 번째 건데 여기 홈페이지도 있네요.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뭘 하는지 명확한 것 같은데 오케이. 이름을 제너레이트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름에 처음 몇 개 단어를 줬을 때 그걸로 시작하는
이름을 제너레이션 해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닌가? 네 개. 오케이. 그냥 제너레이트 하는 것 같군요. 3개씩 제너레이트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안 3개 제너레이트 한 게 요거고, 저먼 3개, 그 다음에 스페니쉬 3개.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차이니스, 예? 그런가 보네요. RUS, GER, SPA, 그러네요. CHI.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어보고 잘 몰라가지고 중국을 넣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하는 맞는 것 같은데, C 하면 창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창은 안 나오고 캉이 나오네요. 이거는 못 본 것 같은데. 예. 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 오케이. RUS. 이것도 원래 있는 거군요. 적어가는 게 아니고. 살라가 스페니쉬인가? 무하마드 살라 아닌가? 스페링이 다른가?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나온 건지 잘 안 나온 건지. 예,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텍스트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텍스트 관련된 내용들이고, 제가 코드를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원하드 인코딩을 하고 인베이딩은 사용하지 않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시리어스한 작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작업이 인베이딩이에요. 예, 지금 여기서는 원하드 인코딩으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인베이딩은 몇 개 찾아볼까요? 종류라고 써 있네요. 오케이. 단어 인베딩, 워드 인베딩.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단어들을 원하드 인코딩으로 처리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은 디멘전이 너무 커져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단어들의 의미가 있는 것들이 벡터로 어떤 의미로 좀 그 의미가 벡터로 잘 표현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원하드 인코딩으로 했을 적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인베이딩을 할 적에 그 의미가 그 인베이딩에 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남자가 인베이딩이 됐다고 치고 왕이 여기서 인베이딩이 됐다고 치고 그러면 여자가 이쪽에 인베이딩이 됐다고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 요 벡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만큼 더해주면 대응해서 여기에 여왕이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베이딩이 어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잘 모사가 되는 인베이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디멘전을 축소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디멘전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잘 그 인베이딩된 벡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China, Russia, Japan, Turkey, 폴란드인가요? 저머니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서 대응해서 수도들이 찍히는데 그 벡터가 비슷하게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인베이딩이 좀 잘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베이딩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그 단어들을 표현할 때 원하드 인코딩으로 할 적엔 너무 디멘전이 크기 때문에 그 디멘전을 작게 해주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그 인베이딩된 벡터에 잘 그 녹아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를 트레이닝을 할 때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벡터들이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함축적으로 잘 들어가 있어서 트레이닝 할 때 트레이닝이 잘 되고 모델이 잘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워드 벡터라고 표현하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 word to back. 그래서 word to back이라는 게 워드를 벡터로 바꿔주는 작업을 word to back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패키지도 있군요. 오케이. 이 엘모라는 것도 들어본 것 같은데. 오케이, embeddings from language models. 오케이.
지금 여기 보면 케라스는 텐서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응해서 그 파이토치로 그대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찾아보면 파이토치로 구현된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보고 싶은 거는 구글에서 만든 게 뭔지, 카카오에서 만든 게 뭔지. 이렇게. 카카오였던 것 같은데. 한국계. 버트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트가 구글에서 만든 게 아닌가? 오케이. 그죠? 구글에서 만든 거고요. 코버트는 한국 거, 코가 있으니까 한국 거였죠. SK 쪽에서 만든 거군요. 글로브도 들어본 것 같고, 이건 스탠포드 쪽에서 만든 거군요. 엘모도 있고, 엘모는 어디서 만든 건가? 우리나라 것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신문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워드 임베딩이 굉장히 빅 브랜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돼야 그 다음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이 작업이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막 돼요. 그래서 워드 임베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렸고요. 하지만 그 작업은 생략을 하고 여기서는 원하드 인코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요것들을 하나하나 까볼 텐데, 제가 랭귀지 쪽은 거의 안 달아봐가지고 그리고 요 코드 자체가 요 세 개 코드가 그 파이토치에서 그 RNN에 특화된 그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로우 레벨에서 구현이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RNN이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RNN 펑션이 있어요. 예. 근데 RNN 펑션을 사용하지 않고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네요. 오케이. 여기 보니까 드롭아웃이 사용이 되고 있군요. 드롭아웃도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트레이닝 때하고 테스트 때 비헤이비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때 보면은 트레이닝 피리어드에서 그 특정 유닛이 작동하는 방식하고 테스트 피리어드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트레이닝 피리어드에서는 트레인이라고 디클레어를 하고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요. 테스트 피리어드에서는 테스트 피리어드라는 걸 디클레어를 하고 코드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코드에서 보니까 그거를 디클레어를 안 하고 코드를 돌리는데 보니까 트레이닝 피리어드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트레이닝 피리어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코드 테스트 피리어드에서는 테스트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트레이닝 피리어드라고 디클레어를 해주는 게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되어 있겠죠. 여기 트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케이. 지금 여기서 모델을 디클레어 했고요. 트레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네요. 오케이. 트레인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이게 테스트일 텐데. 테스트 때도 얘기를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퍼포먼스가 안 좋은가? 오케이. 코드를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모델을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트레인을 보면 init, hidden 오케이. 트레인이라고 디클레어를 안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전에 코드를 보면 트레인이라고 디클레어 안 하고 트레이닝을 하는 코드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레인 모드는 그대로 간 거고 테스트 모드에서는 이발이라고 디클레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트레이닝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테스트 모드일 텐데 테스트 모드라고 디클레어를 안 하고 있어요. 요거를 하면 테스트 모드라고 생각을 해주나?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 퍼포먼스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거든요. 트레인은 전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쳐도 여기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서 디클레어를 해주는 게 예. 그러니까 테스트 피리어드에서 이거 이발이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서 그런지 이게 좀 아웃풋이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오리지널 코드를 한번 볼까요? 3번. 요게 오리지널 코드거든요. 이건데. 그래서 아까 드롭아웃이 있어서 드롭아웃이 있으면은 이발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지금 어떤 걸 보고 있었죠? 이거 보고 있었나? 예. 두 번째 거. 여기 드롭아웃 두 번째 거죠. 세 번째 걸 보는 게 아니고 캐릭터 RNN 제너레이션 튜토리얼. 요건데 첫 번째 거고 세 번째 거는 뭐 리즈너블한데 요게 조금 미진해서 여기 아래는 여기 드롭아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롭아웃이 들어가 있으면은 트레이닝 피리어드하고 테스트 피리어드가 다르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할 때 트레이닝 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였는데 트레이닝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있죠 여기? RNN 이니셜라이즈 그래서 여기가 트레이닝을 하는데 지금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테스트, 그래서 그거는 오케이. 그게 디폴트인 것 같아요. 제가 다큐멘테이션 안 봤지만 전에 그런 식으로 코드가 구현된 걸 봤어요. 그러니까 디클레어를 안 하면 트레이닝 피리어드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테스팅 피리어드에 샘플링을 하는 건데, 여기 아래는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터치 노그레이드로 감싸주면 이발 모드로 계산을 해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터치 노그레이드라는 거는 그냥 그레디언트 계산만 안 해주는 건데, 그레디언트 계산 안 해주면 이발 모드로 생각을 하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with touch no grad 그러면 그레디언트 계산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이건 이발 모드다 그렇게 생각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 배치놈이나 드롭아웃이 이발 모드하고 트레인 모드가 다르게 비헤이브하기 때문에 이발을 해주는 거고요. 오케이. 고울이 다르다는 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건 요거를 해주면은 이발을 자동으로 해주는 건지. 여기 보면은 지금 밸리데이션 할 적에 요거를 하라고 그러네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5배 빠르다고 그러네요. 메모리 얘기군요. 그 속도도 그렇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터치 노 그레이드를 사용을 하면 그 이발 모드로 계산이 되는 거네요. 여기 밸리데이션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지가 않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드롭아웃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터치 노 그레이드가 그 드롭아웃 레이어를 디세이블 한다는 건 드롭아웃을 안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 지금 이발 모드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군요. 예. 오케이. 제가 보기에는 이발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 모드에서는 터치 노 그레이드는 이밸류에이션 그레디언트 계산만 안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게 샘플링을 할 적에는 이거 이발 모드에서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게 좀 파이널 리졸트가 좀 구리게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이발 모드를 켜고 하면은 조금 더 리즈너블한 아웃풋이 나올 거라고 저는 게스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코드들을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저도 그 텍스트 쪽은 거의 달아보지를 않아서 별로 아이디어는 없는데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코드를 까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